꼭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좀 짜증난 목소리로 엄마,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 괜히 오시면 더 불편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언제부터 아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 거지? 엄마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불편하다고 하지?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가 엄마가 아프면 걱정해서 밤새 간병하겠다던 아이가 언제부터 엄마를 이렇게 대하게 된 걸까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성격이 좀 더 순해서 형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전화를 걸면 받기는 하는데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아요. 네 하고 대답만 하다가 엄마, 저 지금 아이들 봐야 해서요 라고 하면서 끊어버려요. 제가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하면서 제 말을 잘라버려요. 손자들 교육 문제나 살림살이에 대해서 조언해 주려고 하면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듣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서운해요. 내가 인생 경험이 더 많은데 왜 내 말은 듣지 않을까요?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친구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예 연락을 끊다시피 했다고 하시고, 다른 친구는 딸이 친정을 무시한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더 슬퍼져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도 대부분 아이들 교육비로 썼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고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뭐든지 해줬고 아프면 밤새 간병했고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특히 큰아들은 정말 까다로운 아이였어요. 밥도 가려 먹고 옷도 가려 입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해주고 성격이 밝아지라고 여러 가지 활동도 시켜주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집에서 놀게도 해주고, 둘째는 형과는 반대로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너무 활발해서 다칠까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 아이도 계속 관리해줘야 했어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방과 후에는 집에서 숙제 봐주고 정말 24시간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낮에는 아이들 방 정리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오면 간식 차려주고 숙제 봐주고 정말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도 그때는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은 거의 제가 다 담당했어요. 학부모 모임도 다 나가고 아이들 학교 행사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대학 입시 때는 더 심했어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집안 분위기도 조용하게 만들고 영양가 있는 음식만 해주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야식도 해주고 정말 온 가족이 아이들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아이들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엄마를 잘 모실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엄마한테 말하는 것도 줄어들고 처음에는 대학생이 되어서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큰아들이 대학교 3학년 때 했던 말이에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말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는 왜 항상 내 일에 간섭해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내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러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때 처음으로 아이들이 제 사랑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둘째도 비슷했어요.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알 필요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들은 그것도 간섭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좋은 회사 정보를 알아봐주면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면접 준비를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라고 하고 정말 서운했어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큰아들이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집안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그런데 아들이 엄마 너무 캐묻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며느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아들은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들은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제 도움을 거부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손자를 돌봐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싫어하고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고,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느껴졌던 거예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어떻게 키웠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읽게 된 책이 있었어요.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이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바로 헬리콥터 맘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변을 맴돌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부모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내가 헬리콥터 맘이었나? 아이들을 너무 과보호했나? 아이들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런 과보호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율성을 박탈당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이 부족하고 의존적이 되거나 반대로 부모에게 반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아이들이 저를 피하려고 하는지, 왜 제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계속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했으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 후로 제 행동을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보려고 하고,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평생 습관이 된 걸 바꾸는 게 어디 쉬운가요? 아이들이 실수할 것 같으면 자꾸 개입하고 싶어지고 조언해주고 싶어지고 참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참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온 가족이 모이면 분명히 대화가 어색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모이면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필요한 말만 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외로웠어요. 작년 추석 때는 정말 심했어요. 큰아들 가족이 와서 하루 있다가 가는데 하루 종일 거의 대화다운 대화를 못했어요. 손자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어 하고, 며느리는 말수가 적고, 아들은 피곤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위해서 평생 고생했나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랬나요?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 후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정말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요즘 세상이 바뀐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들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아이들을 너무 통이고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전화를 받을 때도 예전보다 편한 목소리로 받고 대화도 조금씩 길어지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큰아들이었어요. 얼마 전에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요 라고 하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저를 믿고 의지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 저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먼저 물어봐서 답해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만날 때 분위기가 많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섭하려고 해서 아이들이 불편해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손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간섭하려고 해서 며느리들이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며느리들이 먼저 아이들을 맡기기도 해요. 그리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더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 실수할 것 같을 때예요. 특히 손자들 교육 문제나 건강 문제에서는 아직도 참기가 어려워요.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참아야 하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가끔은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참는데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좀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안 되나 싶을 때도 있고요. 특히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는 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다. 우리 딸이 해외여행 보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서운해요.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런 말을 안 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있으면 된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저한테 진짜 고민도 털어놓고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힘들 때는 위로받으러 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이게 진짜 부모와 자식 관계구나 싶어서요. 얼마 전에는 큰아들이 승진을 했는데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승진했어요.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요. 둘째도 요즘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 근황도 자세히 알려주고 사진도 자주 보내줘요. 예전에는 제가 달라고 해야 겨우 보내줬는데 이제는 먼저 보내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것저것 간섭하려고 해서 불편해했는데 이제는 며느리들이 먼저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는 제 경험을 들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요즘 아이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물어보니까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조언도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는 몸이 좀 약한 편인데 최근에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좋은 병원도 소개해주고 몸에 좋은 음식도 해서 보내줬어요.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어머니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간섭하려고 해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해요. 며느리들도 아이들을 편하게 맡기고 가고요. 특히 큰 손자는 요즘 할머니를 정말 따라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숙제도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아이가 할머니를 믿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작은 손녀는 할머니 손으로 만든 음식을 특히 좋아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할머니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하면서 자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연구해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해주고 많이 간섭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자식들도 독립적인 어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라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야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기다림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소통의 방법이에요.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하거나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기 성찰의 필요성이에요.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우리를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시대가 바뀌었고 자식들도 성장했고 우리의 사랑 표현 방식도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자식들을 너무 통제하려고 했는지, 자식들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일방적으로 사랑을 강요했는지 이런 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짜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자식들도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식들을 독립적인 어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라고 해도 이제는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들이에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네 번째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다섯 번째는 소통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조언하거나 간섭하지 마시고 자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를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자식들의 배우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편안하게 부모를 찾아올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아무리 예뻐도 부모인 자식들의 교육 방침을 존중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역할이지 교육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여덟 번째는 자신만의 삶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도 가지세요. 그래야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억울하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바뀌니까 아이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고 며느리들과도 편하고 손자, 손녀들과도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씩 예전 습관이 나올 때도 있고 참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다잡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저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노력을 알아봐주는 것 같아서 감사했거든요. 둘째도 엄마, 요즘 우리랑 대화하시는 게 재밌어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자랑 많이 해요 라고 해서 정말 기뻤어요. 자식이 나를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좋게 대할 줄 몰랐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나름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식들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영원한 인연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 너그러워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자식들과의 갈등이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한 부모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식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